엄마라 부르는 그녀와 나의 기묘한 동거. 5년 전 겨울. 저는 평범한 29살 회사원입니다. 하지만 제 가족사는 결코 평범하지 않죠. 그 이야기를 하려면 5년 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병실 침대에 누운 어머니의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발견했을 땐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죠.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뭘 미안해요. 아버지. 잘 부탁해. 그 양반 겉으론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린 사람이야. 어머니는 힘겹게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 그 세월이 두 사람의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여보, 나 없어도 꼭 다시 좋은 사람 만나요. 혼자 있지 말고. 무슨 소리야? 당신만 있으면 돼. 아버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가 떠난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시던 분이 회사도 그만두셨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며 어머니 사진만 보셨죠. 아버지 식사하세요. 됐다. 입맛이 없어. 매일 같은 대화의 반복.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따라가실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흘렀죠. 작년 봄부터 아버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시 외출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동네 공원 산책 정도였는데 점점 외출 시간이 길어졌죠. 아버지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응, 친구들 좀 만나고 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은 대부분 지방에 계셨거든요. 하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시 활력을 찾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새 옷을 사 입으셨습니다. 평생 검은색, 회색 옷만 입으시던 분이 밝은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계셨죠. 아버지 옷 새로 사셨어요? 젊어 보이세요? 그래? 너무 젊어 보이는 건 아니고? 뭔가 수상했지만 아버지가 밝아지신 게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기신 건가 싶었지만 70대 아버지가 설마 하고 넘겼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본 아버지. 젊은 여자와 카페에 앉아 계셨어요. 멀리서 봐도 20대 후반, 많아야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사 후배의 딸인가? 아니면 은행 직원? 온갖 추측을 했지만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어머니와 있을 때처럼. 집에 와서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드디어 그 운명의 가족회의가 열렸던 겁니다. 급한 가족회의가 있다. 아버지의 문자를 받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여자 구두가 보였죠. 분홍색 하이힐. 누가 봐도 젊은 여자 신발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아버지 옆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카페에서 본 바로 그 여자. 가까이서 보니 더 어려 보였어요. 긴 생머리에 청순한 원피스, 수수한 화장.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아들아, 인사해라. 이분이 내 새 어머니다. 네?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농담이겠지. 아버지가 이런 농담을 하실 분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해요. 28살이에요. 아드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녀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까지 앳됐어요. 28?
저보다 1살 어린 여자가 제 어머니?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보다 어린 사람이 무슨 어머니예요? 아들아, 진정해. 설명할게.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수진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려서. 하지만 전 정말 아버님을 사랑해요. 사랑? 돈 아니에요? 아버지가 재벌인 줄 아세요? 퇴직금에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아들.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평생 목소리 한 번 높이신 적 없던 분이. 수진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되어서 죄송해요. 아드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제가 너무 어리다는 거 알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녀는 정중히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짐을 풀어놓은 상태더군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아버지한테 진심일 리 없잖아요. 내가 수진이를 뭘 안다고 그래? 몰라도 뻔하죠. 40년 넘게 나이 차이 나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죠. 내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꼭 좋은 사람 만나라고. 혼자 살지 말라고 했어. 그게 이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4년 동안 난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그런데 수진이를 만나고 다시 살고 싶어졌어. 이게 잘못된 거니? 다음 날 아침 전 일부러 일찍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드시고 가세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끓이시던 그 냄새와 똑같았어요. 잠깐, 레시피를 어떻게 아는 거지? 아버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드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요. 된장찌개의 두부는 크게, 호박은 도톰하게 썰어야 한다고.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놀랐어요. 정말 어머니 손맛과 비슷했거든요. 요리. 잘하시네요. 고아원에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해야 했죠. 고아원?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친척도 없어서 고아원에서 18까지 있었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늘 그리웠어요. 누군가의 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는 게 꿈이었죠. 우스우시죠? 요즘 시대에. 아버지랑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입원했었거든요. 아버님도 옆 병실에 누군가를 간호하러 오셨더라고요. 어머니 병실 옆이었다는 건가? 그때 아버지가 수진 씨를 봤다는 걸까? 아버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혼자 우는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때부터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났어요. 수진 씨가 우리 집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어요. 새벽 5시 기상 아버지 건강식 준비, 낮엔 마트 알바, 저녁엔 집안일.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어머, 저 집 아들이랑 아버지가 같은 여자를 두고. 아니래요. 아버지 재혼한 거래요. 세상에, 며느리뻘이네. 수근거리는 소리가 어디서든
동네 아주머니들이 대놓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죠. 제가 그 집 새 며느리야? 아니, 새 어머니래. 어머, 정말? 저 나이에? 수진 씨는 못 들은 척장을 받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화가 났어요. 남의 집 사정에 왜 저렇게 관심이 많은지. 엄마, 같이 가요. 제가 큰 소리로 말하며 수진 씨 옆에 섰습니다. 어머? 뭐 살 거 더 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과일도 사가요. 일부러 엄마를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따가워졌지만 그만큼 수진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고마워요, 아들.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죠.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소문을 퍼뜨렸는지 다들 제 가족사를 알게 됐거든요. 야, 정말이야? 내 새엄마가 너보다 어리다고? 미친, 그게 말이 되냐? 사진 있어? 궁금하다. 점심시간마다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지만 나중엔 그냥 인정했어요. 응, 1살 어려. 그래서? 야,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근데 아버지가 행복하신데 뭐. 그때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자네 집안 사정 들었네. 힘들겠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닌가? 갑자기 젊은 여자와 결혼하시고. 아버지는 정상이십니다. 그냥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팀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죠. 퇴근 후 집에 가니 수진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진이한테 심한 말을 했다더구나. 돈 때문에 늙은이한테 시집 왔다고.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을.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아끼는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수진 씨와 지내는 게 편해졌어요. 그녀는 진짜 가족처럼 우리를 챙겼거든요. 어느 목요일 오후 회사를 일찍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앞에서 수진 씨를 봤어요. 산부인과 간판이 보여서 순간 긴장했죠. 설마 임신?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가 간 곳은 산부인과가 아니라 3층 종양내과였어요. 김수진님, 오늘 항암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지난주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기 유방암은 방심하면 안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유방암 이기. 그 말에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8살의 유방암이라니. 수진 씨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에 왜 왔어요?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감기약 타러. 유방암이죠? 들었어요. 항암 치료 받고 계시잖아요.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걱정하실까봐. 아버지도 모르세요? 아니요. 사실 아버님은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가 암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알았지. 처음 만날 때부터. 그런데 왜 결혼을? 아버지는 어머니 사진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 병실 옆이 수진이 병실이었어. 보호자도 없이 혼자 치료받고 있더라. 27에. 어느 날 복도에서 혼자 우는 걸 봤어.
왜 우냐고 물었더니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이 있는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도 마지막까지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했잖아. 가족과 밥 먹고 시장 가고 TV 보는 그런 일상.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처음엔 그저 불쌍한 마음이었어. 근데 만날수록 정이 들더라. 밝고 씩씩하고 따뜻한 아이야.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됐지. 수진 씨도 아버지를 사랑하나요? 그래. 처음엔 아버지 같아서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남자로 사랑한다고 하더구나. 그 대화 이후 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 아니, 수진 엄마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죠. 엄마 오늘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어머 엄마라고 불러주시네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법적으로도 엄만데.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예뻤어요. 우리는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사람들 시선 여전히 따가웠죠. 어머 남매인가 봐. 아니야 커플 같은데? 남자가 더 늙어 보이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관계 설명하기 참 복잡하죠? 그러게요. 그냥 가족이라고 하면 되는데. 어느 날은 수진 엄마가 제 친구들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미쳤어? 내가 우리 만나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알아? 괜찮아요. 언젠간 만나야 하잖아요. 결국 친한 친구 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야, 이거 실화냐? 형수님. 아니 어머님. 편하게 수진이라고 부르세요. 저도 나이가 어리니까. 수진 엄마는 친구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대했고 오히려 친구들이 그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야, 너네 엄마 완전 천사다. 어떻게 너 같은 놈이랑 사냐? 그러게. 나도 신기해. 수진 엄마의 항암 치료 날이면 제가 동행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게요. 아버지까지 걱정시킬 순 없었으니까. 오빠. 아니 아들. 고마워요.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어차피 1살 차이인데. 그럼 안 되죠. 전 어머니니까. 항암 치료는 힘들었습니다. 토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녀는 가발을 준비했죠. 어때요? 자연스러워요? 네, 원래 머리 같아요. 다행이다. 아버님이 눈치채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이 가발 샀더라. 비싼 거로. 아시는구나. 모를 리 없지. 매일 같이 자는 사람인데. 왜 모른 척 하세요? 그 애가 원하니까. 끝까지 당당하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 수진 엄마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 여행 가요. 제주도 어때요? 갑자기요? 네. 평생 소원이었어요. 가족끼리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거. 우리는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수진 엄마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죠. 와, 바다다. 정말 푸르네요. 제주도 처음이세요? 네, 비행기도 처음 타봤어요. 그녀의 순수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숙소는 일부러 펜션으로 잡았어요. 수진 엄마가 가족끼리 밥해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 요리할게요. 뭔데요? 전복 요리. 아버님 건강에 좋대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 셋은 정말 평범한 가족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웃으셨고 수진 엄마는 우리를 챙기느라 바빴죠.
사진 찍어요. 우리 첫 가족 여행 기념. 셀카를 찍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나이 차이가 이상한 조합인데도 우린 진짜 가족처럼 보였거든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수진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항암 부작용이 심해진 거죠.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수진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죠.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 병원 가요. 지금 당장. 아니에요. 아버님 깨우면. 이미 깼어. 아버지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병원 응급실. 의사는 즉시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백혈구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졌다고. 죄송해요. 폐 끼쳐서.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아버지가 수진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혼자가 아니야. 그때 수진 엄마가 처음으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서워. 이제 겨우 가족이 생겼는데. 행복한데. 더 살고 싶어요. 전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안 죽어요. 우리가 안 보낼 거예요. 약속해요. 수진 엄마는 한 달간 입원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매일 번갈아 가며 병원에 있었죠. 그녀는 병상에서도 우리를 걱정했습니다. 아버님 밥 잘 챙겨 드세요. 아들 회사는 잘 다니고요. 집 청소는요? 빨래는? 엄마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엄마나 얼른 나으세요. 어느 날 수진 엄마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 있어요? 갑자기요? 제가 혹시 못 일어나면 아들 결혼식도 못 보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낳으면 그때 여자친구 소개할게요. 정말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 수진 엄마는 또 하나의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쓰던 일기장이 있어요. 제 방 서랍에. 혹시 제가 그렇게 되면 읽어봐 주세요. 무슨 불길한 소리예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2달의 투병 끝에 수진 엄마는 기적적으로 호전됐습니다. 암세포가 확연히 줄어든 거죠.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의지예요.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태어나는 날 수진 엄마는 말했어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이제 정말 오래오래 살 거예요. 집에 돌아온 그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요리, 청소, 빨래.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이제야 알았어요. 그녀는 영상 일기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 결혼하면 보여줄 거예요. 이런 이상한 가족도 있었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든다고. 다음 해 봄 수진 엄마는 다시 악화됐습니다. 이번엔 전이가 시작됐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밝았습니다. 있잖아요. 전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28배 사랑하는 남편 만나고 든든한 아들도 생기고 진짜 가족이 생겼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이런 행복 못 느끼고 사는데.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수진 엄마는 우리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마지막은 무슨? 들어주세요. 제가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님, 꼭 다시 좋은 분 만나세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울먹였습니다. 전 정말 행복했어요.
1년 반이었지만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제게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약속대로 여자친구 생기면 읽어주세요. 그리고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수진 엄마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속옷은 여기, 양말은 여기 정리해 뒀어요. 아버님 혈압약은 아침마다 꼭 드셔야 해요. 김치는 3통 담가뒀으니까 당분간 걱정 없을 거예요.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그녀가 남긴 영상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을 담은 수십 개의 영상. 우리 아들 나중에 힘들 때 이거 보면서 힘내요. 1살 어린 엄마가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추억이잖아요. 마지막 밤 수진 엄마는 아버지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여보, 고마웠어요. 아들은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당신은 저를 사랑해줘서.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진 엄마에겐 친구도 친척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의외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마트 직원들, 병원 간호사들, 심지어 우리를 흉보던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그동안 오해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저희가 너무 함부로 판단했어요. 수진 엄마의 진심이 결국 전해진 거였죠. 제 친구들도 왔습니다. 형수님. 아니,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었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영정 사진 속 수진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죠. 1년 후 전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진 엄마와의 약속대로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그녀가 남긴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약속을 지킨 거네요.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먼저 축하해요. 그 사람은 정말 행운아예요. 우리 아들같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있잖아요. 엄마는 웃기지? 1살 어린 엄마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엔 나이 때문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날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아들.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엄마라고 불러줬잖아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아요? 고아로 자란 저에게 엄마라는 호칭은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것.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만은 진짜 엄마였어요. 부탁이 있어요. 아버님 혼자 두지 마세요. 그분도 곧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그때 제발 반대하지 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가끔은 저를 떠올려 주세요. 1살 어렸지만 당신의 엄마였던 사람을. 우리의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가족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니까. 사랑해요, 내 아들. 그리고 고마웠어요. 1살 어린 엄마가. 에필로그 3년 후. 지금으로부터 3년 후입니다. 전 결혼했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딸이에요. 이름은 수진. 수진 엄마의 이름을 따서 지었죠. 아버지는 여전히 혼자 계십니다. 매주 수진 엄마 산소에 가시죠. 아버지 오늘도 가세요? 응, 수진이가 외로워할까봐. 아버지는 수진 엄마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제 아내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아름다워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낀 거잖아요. 가끔 수진 엄마가 찍어둔 영상을 봅니다. 우리 셋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정말 평범한 가족 같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오늘도 저는 수진 엄마가 가르쳐준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그 맛을 완벽하게 따라할 순 없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저만의 방법이니까요.
제 딸 수진이가 크면 이야기해 줄 겁니다. 할아버지보다 1살 많은 아빠 그리고 아빠보다 1살 어린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든다는 것을. 수진 엄마, 당신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나보다 1살 어렸지만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엄마였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겠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특별한 가족이 있다면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사랑과 가족 외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